문현동의 동굴 금괴 사건에 대해서 발견한 자는 감옥을 가야 되었고, 지짐하는 순간 불질러서 다 죽이겠다. 그러면서 신나를 꺼내들고 칼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서장도 대화 시도하다가 소화기 던지고. 예, 오늘 아침 7시 반경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한 10시 조금 넘으니까 또 문재인 대표 사무실의 인질극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.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야당 지지자 중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쪽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랬는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좀 황당한 이유로 전거한 거예요. 예. 정신질환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요. 이 범인이 정 씨인데 이 정 씨의 형님이 이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 일본군이 패망하고 그 일본으로 물러가면서 그동안 그 이제 갈취했던 금품,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 숨겨놨다 하는 그런 작전은 있었다고 그래요. 황금 백합 작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 쪽 문현동 그 어딘가에 있다 하는 거를 이 사람의 형이 어느 공장 부지 16m 지하에 어뢰정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실제로 탐사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표지판이 보이고 거기에 가로 세로 30, 50cm 정도의 금괴가 쌓여 있는 걸 확인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걸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분쟁 때문에 교도소를 가서 한 44개월 살고 나왔더니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싹 치워버렸다. 그게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씨가 2인자였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했다.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씨 사무실을 급습해가지고 오늘 말썽을 피운 겁니다. 근데 이런 거는요, 오늘 보면 이제 저런 사건도 있을 수 있겠나 하는데요. 과거에 요즘은 많이 그래도 이 액수가 줄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거액의 정치 비자금이 오고 가던 시절 말이에요. 그때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요. 반드시 이제 누가 가서 그런 걸 퍼뜨립니다. 그 전임 정권이 그 비자금 왕창 받은 거를 어디다가 지하 어디다가 숨겨놨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슨 이렇게 금괴가 있고요. 무슨 그 돈다발이 있는 거 그거 사진까지 다 이렇게 갖고 와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치는 거죠. 제가 실제로 재판을 몇 건을 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예, 전 정권의 비자금 꼭 전 정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,600억. 그게 경기도 파주에 군부대 옆에 숨겨져 있다. 요 발굴하는데 돈 든다. 해가지고 1억, 2억 투자금 받아가지고 그게 사기로 처벌받고. 그런데요. 이게 신문에 나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사건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? 또 국권 사기라고 또 많이 그래요. 그렇죠. 이 전 정권이 10,000원짜리 헌지폐로 이렇게 전부 다 숨겨놨는데 이걸 처리해야 된다. 그래서 또 하나 사기는요. 미국에서 이 100조짜리인가 10조짜리 그 미국 정부 국채가 지금 김포공항에 대량 들어와 있는데 이걸 세관 몰래 빼내야 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다. 그래 2억 빌리고 사기로.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거기에 속아가지고 돈 빌려주고 사기로 고소하고 구속당하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이 망상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.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. 이분도 지금 경찰에서 정신질환자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스토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져서 조직돼서 그 스토리를 완성을 하는데 그 스토리의 중심 안에 거대 권력 혹은 거대 자본 이런 게 꼭 있어요. 그래서 그 거대 자본이 내 것이다. 혹은 누군가가 내 것을 가지고 갔다. 이제 편집증적인 이제 의심까지 드는 거죠. 이게 최초로 시작된 거는요. 8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발사였던 분이 이분이 이제 일본군이 보물을 묻어뒀다는 고지도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발굴 작업을 이제 막 하고 그랬던 게 있었고요. 사실은 일본군이 금괴를 묻어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. 필리핀에서도 백금을 묻어놓은 거를 마르크스가 찾아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았었습니다. 아니, 독일도 무슨 황금, 그렇죠. 폴란드에 황금 열차가 나치 시대 때 그게 묻혀 있다. 그러니까 이게요.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
신뢰가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음모론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죠? 네, 왜냐하면은 이런 망상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기전은 불안인데 그 불안의 또 기본 기전은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. 사회를 믿을 수 있고 주변을 믿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나를 둘러싼 현실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정치권, 경제권 다 믿을 수 없고 나만 뭔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안에서 사람들이 망상을 만들어내거든요. 거기에 내 판타지는 내가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이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상이나 정신병 또는 이제 분노장애 이런 게 너무 이제 창궐해져서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근데 예.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. 근데 미국은 실제예요. 남미에서 이제 콜럼부스 이전에 금을 많이 약탈해가지고 유럽, 스페인으로 옮겨간 배들이 많이 침몰했다거든요. 그걸 갖다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그것만 탐사하는 있는데 보물선. 예, 실제로도 그 배를 찾기도 하거든요. 예, 예.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고 안 찾고 문제가 아니고.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그래도 있어도 실제인데 예. 우리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전 정권의 비자금 2,600억 이런 거니까요.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우리 사회가 불신이 예. 너무 많고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때 비자금 마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예. 언론에 맞아요.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엄청난 돈을 축적하는구나. 그 인식을 심어주니까 이게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예. 그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어쨌든 더 이상 큰 불상사로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. 이거 액땜한 것으로 알겠다. 그렇습니다. 진짜 문재인 대표 지금 액땜이 필요하시죠. 이번에 액땜하셔가지고 좀 앞으로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